안녕하세요, 여러분. 삼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해왔던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인데 자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우선 자해라는 단어는 제가 쓰는 거를 꺼려하기도 하고 조금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거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치만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다시피 저는 자해에 중독돼 있는 상태였어요. 지금 현재는 안 한 지는 꽤 된 상태인데 처음 제가 자해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부터 알려드릴게요. 저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 친한 후배가 이제 우울증에 관련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실은 자기가 자해를 했었었다 하면서 허벅지 안쪽을 보여주더라고요. 화장실에 가서.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저는 자해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,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룸메이트였던 외국인 친구도 식이장애를 비롯해서 우울증과 여러 정신적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알게 모르게 자해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. 그래가지고 같이 룸메이트로 살면서 지나가다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자해라는 것에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후배를 통해 자해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우울증을 겪으면서 감정이 너무 분해지거나 격해질 때 이제 저도 모르게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처음 사실 자해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였어요. 제가 그때 당시에 학교 선생님들과 어른들 때문에 많이 마음이 힘들었는데 제 성격상 밝고 긍정적이었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까먹고 아무렇지 않게 완전 괜찮아지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너무 억울하고 싫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슬프고 아팠던 감정을 기억해야지 하고 새기는 듯한 자해를 했어요. 저의 감정을 새긴다? 라고 생각을 했어서 기억하기 위한 자해를 처음엔 했었고,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는 상처의 깊이나 피해 양이나 그런 게 조금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. 정도가.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계속 거부했던 것 같아요. 한국에 나왔으면 나는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나는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없다라고 계속 합리화를 하다가 제가 자취를 했었는데 2년 동안 자취를 하는 동안에 응급실을 4번 갔었어요. 이제 자취를 하면 자유로우니까 새벽에 그냥 택시를 불러서 혼자 응급실을 갔다가 다시 아침에 첫 차 타고 돌아오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때 했던 자해는 술을 마시고 한다거나 상처를 조금 더 대범하게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제 자신을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술로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. 미국에서 처음 자해를 시작했을 때는 뭔가 기억하기 위해 새기는 자해였다면 한국에서는 조금 더 진짜 그 우울함 그 자체를 어떻게 표출해낼지 몰라서 살기 위해서 한 자해였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단계별로 보자면 처음에는 기억하기 위해 새기는 자해였다면 두 번째는 격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해서 이제 신체에 표출을 한 거죠. 마지막 단계인 응급실을 가야 했던 그 몇 번의 자해는 오히려 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자해를 하면 자살 시도하는 거 아니냐 무슨 살기 위해서 했다는 뜻이냐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자해를 함으로써 느껴지는 그 아픔과 피를 보는 게 저한테 뭔가 희열을 주기도 하면서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게 해줬어요. 그래가지고 그 쓰라린 그 아픔을 느끼면서 저의 우울함과 그 아픈 마음이 그만큼 더 무뎌진다거나 신체의 고통으로 정신적 고통, 마음의 고통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깊어지고 심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응급실을 계속 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현재도 자해에 여전히 중독돼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고 싶은 마음을 곧 여름이어서 꾹꾹 눌러 담아야 했어요.
보통은 밤에 일어나는데 밤에 제가 어떠한 거에 홀린 듯이 그냥 제 자신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. 너무 우울한 감정에 심취해 있으면 앞뒤 상황 생각 안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 저는 밤에 나오는 그러한 제 모습을 괴물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괴물인 제 자신이 후회할 짓을 하면 죄책감의 우울에 시달리고 해서 악순환인 거죠.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 번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, 몇 바늘을 꼬매야 하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얕게 하거나 아니면 피만 조금 나게, 상처만 조금 내게 이러한 자해는 오히려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극단적인 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점을 찾아보자면 빈도수는 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안 한 지는 5개월이 넘었어요. 조금 뿌듯하기도 한데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괜찮아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조금 더 계속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는 제가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어떻게 중환자실을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의 자해 중독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조울증이랑 불안장애까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게 되게 조심스러웠던 게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. 그래가지고 더욱더 조심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다루기 어렵고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후회할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해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어렵게 찍어봤어요. 살기 위해서 하는 거든 아니든 어쨌든 저희가 잘못된 행동인 걸 알면서도 자해를 하는 거는 저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자해를 한다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반응을 하거나 자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분명 저희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조금 넘어진 걸 수도 있고 혹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느끼기 위해서 무감각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힘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모두들 오늘도 사랑해주셔서 견뎌내주셔서 감사합니다.